80세의 벽을 넘어서다. 와다 히데키 지음.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 짚어두어야 할 현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물론 원해서 자리 보전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생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 숫자가 세계 최고 장수 국가인 일본의 현주소이다. 다음과 같은 국가의 조사 결과도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80세의 벽을 넘어서려면 먼저 이 숫자들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건강수명. 심신이 건강하고 홀로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건강수명은 남성이 72.68세, 여성이 75.38세이다. 2019년 조사.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자리 보전할 정도는 아니어도 신변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이다. 물론 이는 통계상의 숫자일 뿐 모두가 그리 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 가운데에도 건강수명을 넘기고서도 건강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평균 건강수명을 넘겼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평균수명. 평균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이다. 2020년. 평균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몇 살에 죽느냐이다. 평균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여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이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사망자 수란. 사망한 사람의 수를 나이별로 조사한 것이다.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 여성이 90세였다. 2005년 조사.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다. 2021년 발표에 따르면 85세 이상의 남성이 208만 명, 90세 이상의 여성이 192만 명이나 된다. 이 통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80대는 70대 때와는 전혀 다르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이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의욕이 생기는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라서이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할까? 100세 인생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8만 6,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필지는 61세이다. 약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 임상 현장에 종사했다.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만 6,000명이 넘고 돌봄 시설이나 강연회 등까지 합친다면 1만 명은 촉히 넘는다. 내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노년의학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즉, 한 명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물을 필요도 없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는 70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험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얻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이 책에서는 눈앞에 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바로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정답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짓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요쿠카이 병원의 인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입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쯤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 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한층 확신해진다. 60대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된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한다. 80대 후반에는 40%, 90대에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 발현을 늦출 수 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한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골인 지점이 멀어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는가?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더 정확히는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 효과가 있는 절제, 운동, 걱정, 가볍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자제나 무리가 따른다면 몸과 마음에는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짓이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일지라도 쌓이다 보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든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필자가 처음에 정신과를 택한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신체보다도 정신에 흥미가 있었다. 그리고 2년이 닿아 28살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불만도 있었다. 환자는 모두 고령자였고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원해서 정신과를 택했으면서도 좀 더 의사다운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런 고민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정신과 의사의 일은 환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인생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삶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상 현장에서는 의학서나 논문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드라마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환자들을 접하면서 필자는 인간은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인생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환자를 어루만져야 할 의사가 반대로 환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임상 현장에서 배운 지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여기까지 키워준 환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깨우친 바를 전하려 한다. 노부모가 있는 40대, 50대, 60대라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오래 살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자.